존댓말 쓸까요? 반말 쓸까요?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여러 장면 중에서 흐흐 웃는 거. 그게 되게 난 긴장감이 막 강했어. 여기에서 이제 삽질을 하잖아. 첫 번째 도끼질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삽질하는 거. 너무 멋있지 않냐 여자들? 도끼질, 삽질. 물론 평소에 여자들이 체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미디어에서 볼 일이 적긴 한데 놀랍더라고. 특히 뭐 소방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30개를 다 패고 군인들은 더 멋있었어. 29개 패고 딱 한 개 남겨주잖아. 그 리더한테. 리더가 나와갖고 쫙 쪼개잖아. 그런 게 멋있었고, 그리고 군인팀 훌렁훌렁 옷을 잘 벗더라고. 여자들이 보통 옷을 벗는 것에 대한 자기 검열이나 멈칫거림이 있거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쫙쫙 벗고 나중엔 탑만 입고 이렇게 촬영을 장면이 나오는데 난 그게 되게 건강해 보이고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멋있더라고. 마지막 10화가 닥치고 돌격. 우리 현아 씨가 한 얘긴데 현아 씨 성격이 나오지. 그리고 소방관 성격이 나와. 왜냐하면 군인은 매복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매복을 한다거나 경찰도 범죄자에 대응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먼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소방 같은 경우에 불을 보고 있다가 잦아들어서 들어간다는 건 소방관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 어쨌든 불이 가장 왕성할 때 왕성하든 뭐 얼마 크지 않았든 현장 도착하면 소방관은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소방관이 기다렸다 간다는 소방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닥치고 돌격. 이게 어떤 소방의 일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군인하고 부딪힐 일은 거의 없고, 군인은 어쨌든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영역하고 달라서 경찰하고 소방관은 굉장히 많이 같이 해야 될 일이 많아서 협력도 많이 하는데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양쪽에서 하도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니까 경찰청하고 소방청하고 각각 업무 협조를 해서 계속 만나라. 청 차원에서 지방청 차원에서도 만나고 지방서 차원에서도 만나고 센터 차원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 실은 부딪히는 것보다는 협조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어쨌든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그것이 너무 효과가 크니까,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경찰 센터 가가지고 그 경찰 119 지구대 가서 지구대 우리 직원들이랑 지구대 직원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청 차원에서 소방서 차원에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지. 실제로는 이제 갈등 요소가 커 보여서 그러지 협력을 많이 하지. 민간인 차원에서 치안과 안전은 거의 뭐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6팀 중에 사이렌 울린다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하는 건 소방하고 경찰 정도? 우리 초 단위로 세고 있거든.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하지. 빠르게 있고 장비 빨리 장착하는 거. 이걸 초를 재가지고 평가에 반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익숙하지. 화재 진압복은 소방차에 타고 입어. 말하자면 여름 같은 데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가 후다닥 나와서 차에 타고 차고지 탈출 벨 누르기까지가 30초. 사무실이나 대기실이나 화장실이나 샤워실에 있다가 30초 안에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방화 두건, 방화 헬멧,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위옷, 겉옷, 위옷, 이 신발까지 다 장착. 그러면 차 타기 전에 입는 거예요? 실은 차 타고 입어야 돼. 원래는? 왜냐면 이 출동 시간을 가장 짧게 하기 위해서. 옷 입고 차를 타면 늦지. 그러니까 일단 차고지 탈출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그 현장 갈 때까지 이 안전 장치를 다 장착을 하는 거지. 2건 쓰고 방화복 위아래 입고 장화 신고 방화 안전화 신고 그 다음에 헬멧 쓰고 공기호흡기 착용하고 안전장갑 그리고 장비 헤드랜턴 도끼 이런 것들 다 개인 안전장비 체크. 주간 30초 야간 1분. 그래서 내리기 전에 모든 안전장비 점검. 그리고 무전으로 안전장비 다 착용한 거 개인 안전장비 착용한 거 보고. 4명 출동한다 그러면 이제 무전으로 지휘관한테
이게 우리 금동센터 4명 개인 안전장비 착용 완료. 그리고 서로 봐주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복장이나 장비 챙기는 건 소방이 제일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 삽질하는 건 많이 받고, 도끼질도 간간히 하고, 또 의외로 소방차가 되게 막 뭔가 선진화된 우리 선진 소방을 표방을 하거든. 선진화되면 장비도 최첨단일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의외로 소방차를 보면 가까이 서면 되게 아날로그한 연장이 많아. 그야말로 연장. 도끼, 빗자루, 꽃갱이, 쇠스랑이, 이런 것들, 삽. 실제로 현장 가면 전자기기로 할 수 없는 아주 원시적인 그런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삽질이나 도끼질을 많이 하지. 칼도 많이 쓰고. 나도 이거 보고 느낀 건데 우리가 불 피울 일은 진짜 없었다. 생각해보면 사건 사고가 나고 그리고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만 배웠지 그걸 만드는 상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물론 이 연소에 3년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배우고 이래서 불이 난다라고 배웠지 불을 피울 일은 없었지.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 중간에 아주 불을 태워버려가지고 가연물을 없애는 그런 작전이 있긴 한데 실은 그런 작전을 쓸 일은 거의 희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을 피울 일이 없었지. 이거 보고 되게 공감했어. 소방관이 뭔 불을 끄는 거나 배웠지. 켜는 거 못 배웠는데 게다가 불 피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화재는 어떻게 나는 거야. 아니 소방관들 같으면 이거 100%다 공감할 거야. 도대체 뭘로 불나는 거야. 전체적으로 소방관들이 주량이 센 편이야. 이게 아마 현장 나가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전에 봉사활동 내부적으로 봉사활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일 호프집을 했는데 그 주류 회사에서 이를테면 다른 데는 일일 호프집 하면 100박스면 된다 할 때 우린 200박스 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 150박스를 줄 테니 그걸 다 못 쓰고 반납을 해도 반납을 받겠다. 150박스를 줬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밤 8시에 떨어져가지고 인근에 있는 슈퍼를 다 돌아다니면서 여성 소방관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 소방관들이 이제 남자들이 많고 그런 이제 어떤 제복 분위기가 영향이 있어서 회식을 하면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여성 소방관들도 같이 술을 많이 먹는 분위기. 술 먹고도 우리 괜찮아 정신 멀쩡히 하는 게 또 이런 제복 공무원의 분위기이고 자긍심이기도 하고. 나도 한때는 술을 많이 마셨지.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매일 술 마시다가 죽겠다 너 할 만큼. 글쎄 술 제일 많이 마셨다 싶은 사람 주량은 내가 본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마셨던 것 같고 그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때는 한 40명 50명하고 같이 이렇게 뭐 워크숍한테 술을 마시면 서로 한 잔씩 주고받고 50명 40명 50명하고 다 하니까 그러면 소주를 뭐 가득 채우진 않아도 소주 한 병에 이제 한 절반씩만 따라도 한 병에 한 10명 정도? 한 병 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한 50명 4병 5병? 그렇게 먹고 이제 쓰러져 속이 쓰리고 다음날 숙취로 해외갖고 눈이 퀭해갖고 가면 이제 그 팀하고 먹고 다음 팀하고 또 회식을 해야 되거든. 그럼 우리 팀장들이 나와서 커피 한 잔 드시죠. 쓴 커피를 줘. 그럼 내가 나 어제 나 술 많이 마셨는데 그러면 숙취에 커피가 좋아요. 주면 또 들이먹어야지. 그게 또 가오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본 적은 없고 이를테면 실제로 소방관들이 현장에 갈 때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모자를 써. 안전모를. 기본적으로는 헬멧을 쓰기 때문에 머리가 직접 그렇게 이렇게 일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불에 노출되는 일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가 어쨌든 열에 노출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순찰을 한여름에 달마다 밖에 나가서 그 해변가 순찰을 하면서 노출을 하니까 머리가 탈색이 되긴 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모자를 안전모를 쓰고 순찰을 하진 않기 때문에 탈색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화재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머리를 시키지 않는 게 우리 원칙이야. 전부 다 어떤 형태로든 안전모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방팀에서 로프나 그런 걸로 이렇게 매우 능숙하게 활용을 하고 문을 잠그는 것도 그렇고 로프를 매우 능숙하게 활용해서
이 깃발을 숨기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자 소방관이 뭘 얼마나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데 실은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하잖아. 그건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여성들이 하는 신체 활동에 대해서 미덥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사이렌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뭐 소방에서든 경찰에서든 어떤 신체를 활동해서 업을 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를 믿을 만큼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그런 걸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이렌이. 그 김연아 소방관이 그 얘기를 하지. 우리는 구급 나가서 임기응변에 능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구급에서 하는 그 상황은 아프거나 의식이 혼미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주치자 같은 경우에 예측 불가한 상황이 나오거나 또 그게 사고와 사람이 아픈 것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의 어떤 그게 중한 유혹 구조자를 만났을 때 소방관들이 거기에서 중증도 분류도 해야 되고 이 상황이 뭔지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네가 안 될 경우에 다른 사람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을 CPR을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지 먼 병원으로 가야지 그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은 진짜 경험, 현장에서 경험밖에 없다고 봐.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몰려오면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의사들이 빨리빨리 그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플러스 현장에서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구급대원들은 그 환자 이외의 여러 가지 주변 요건을 파악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협상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뭐 유관기관과 협조도 해야 되고 바로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급대원이지. 아마 거기에서 우러나온 경험이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우리는 뭐 자살 혹은 자해 혹은 다른 사람 위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급대원들이 많이 다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는 소방학교에 그 협상가 교육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뭐 강원소방학교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협상가인 그 김용화 교수라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협상가 교육을 소방에서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난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봐. 특히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소방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흉기가 있어서 더 급박한데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어떤 총이라는 흉기는 없어도 그 외에 모든 것들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살, 자해 혹은 타인을 위협하는 그런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응급처치를 하거나 인명구조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구급대원들 혹은 구조대원들이 협상을 하는 게 매우 유용하고 여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협상을 하려면 또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단순히 이게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가장 유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나 어떤 기싸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한테도 꼭 필요한 자질이고 그걸 잘하는 구급대원은 상대적으로 이런 데 유능하겠지. 그러니까 제복 공무원이 아무래도 어떤 그 신체 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도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이나 신체 활동이 있지 않을까. 내가 알기로는 교도관도 포박이나 이런 걸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 경찰처럼. 그래서 교도관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용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딪히고 뭔가 협력하면서 하는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뭐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용접이라든가 고공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보통 사람보다 몸을 쓰고 현장에서 꼭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크레인 올라가는 작업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서 몸으로 하는 일은 용접, 뭐 크레인, 뭐 공사 현장의 일, 또 몸 쓰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또 자동차 정비 그런 것도 여성들이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몸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뭐 기술, 체력 그게 다 필요하지. 그 장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는
온몸의 그 감각이나 근육들이 필요한 만큼은 또 개발을 시켜야 되니까. 아니 이걸 보니까 누가 이렇게 훌륭한 소방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서 어떤 단체명을 넣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소방관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회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회에서는 그동안 순직했던 모든 소방관들에 대한 뭐 예우, 현충원 안장, 이장 그리고 그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지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회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 소방관이 아직 뭐 10%가 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더 멋진 소방관들이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매우 오랫동안 소방관을 했고 여러 가지 일에 좀 앞서본 입장에서 실은 사건 타자만 갖고 다 야구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것처럼 소방관 안에서 뭐 남성 소방관들이 아직 숫자적으로 많지만 여성 소방관들이 할 얘기도 많고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한 소방관들은 여성 소방관이 많더라고. 공교롭게도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은 여성 소방관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계속 어떤 형태로든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지를 좀 가지면 좋겠고 어쨌든 여성 소방관 언제나 늘 현장처럼 파이팅!